나머지 방제지구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8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방제지구 지정과 재저간업체 수립이라고 나올 겁니다. 찾았습니까? 85 밑에서 한 10번째 줄에 있죠. 그죠? 방제지구에서 별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취지하고 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공법 첫날 첫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2010년을 넘어서면서 국토개발의 화두가 환경 문제에다가 플러스 하나 더 생겼다고 했죠. 그게 바로 뭡니까?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 그래서 이제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사할 때 재취약성 분석이 포함된 기초사를 해라라는 내용들이 추가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때 같이 들어온 게 이 방제지구에서 우리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들어서 작년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겠지만 여름에 작년에 비 와가지고 산사태난 거 보셨죠? 그죠? 마을 전체가 잠기고 하동에 화계장터에 있는 버스 정류장이 잠겨가지고 그죠? 도대체 저기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우리가 자연재해를 겪은 적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제지구 지정을 지금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용도지구 요 총 19개 중에서 방제지구만큼은 지정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그렇게 지금 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시도 대도시는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 지역에 대해서는 자, 다음 지역 먼저 한번 볼게요. 박스 보세요. 다음 박스 1. 연안 침식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연안관리법에 따르는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그 다음에 두 번째, 풍수해, 산사태 등의 동일한 자연재해가 최근 10년간 몇 번, 2번 이상 발생해서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가 발생하면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그죠? 요런 지역에다가, 요런 다음의 지역에 대해서는, 자, 다시 갑니다. 위로 본문으로. 이런 다음의 지역, 두 군데 지역에 대해서는 방제지구 지정 변경을 관리구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합니까? 하여야 한다 줄자. 포인트죠. 의무입니다, 의무. 방제지구를 무조건 지정하게끔. 이 경우 관리계획의 내용에는 재해 저감 대책을 포함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하여야 한다. 이것도 의무죠. 재해 저감 대책을 수립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포인트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의무화 시켜놓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복합용도지구 들어갑니다. 멀티. 자, 시도 대도시는 줄작 일반 주거지역, 줄작 일반 공업지역, 줄작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까지 줄치면 돼요. 그러니까 복합용도지구는 아무데나 지정되는 게 아니네요. 그죠? 어디에 지정됩니까?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됩니다. 그죠?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 그러니까 복합용도지구는 어디를 도와주냐면요.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입니다. 왜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이냐면 복합적으로 쓰이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일반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사이에 일반 주거지역이 있거든요. 여기에 복합, 멀티를 진행해라 이 말입니다. 일반 공업지역은요, 전용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정하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 지정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과 비도시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멀티로 쓰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지정해라고 하는데, 자, 복합을 지정했죠. 그럼 복합 용도지구가 지정됐잖아요. 복합 용도지구는, 자, 일반 주거지역에 만약에 지정되면 준주거지역을 쳐다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전용 주거지역을 쳐다보고 있을까요? 다시. 용도적 개념 중요합니다. 알아야지 이런 것들이 해석이 되면서 아주 쉬워지기 시작하거든요. 안 그러면 다 한계해야 돼요. 자, 해볼게요. 자, 일반 주거지역이 있거든요. 일반 주거지역은 어디하고 준주거지역하고 어디 전용 주거지역 사이에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 여기에 있는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이만큼의 토지가 있으면요. 이만큼의 토지 중에서 일부에다가 뭘 지정한다? 복합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복합적으로 쓰이기 위해서. 즉, 일반 주거지구로도 쓰이고, 뭐로도 쓰인다는 이야기인데. 다시. 다시.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 설명드려야 돼. 설명드려야 돼. 자, 지금 용도지구입니다. 누구를 도와줘야 돼? 용도 지역을 도와줘야 돼요. 용도 지역을. 근데 복합 용도지구는 아무데나 지정되는 게 아니고, 어디? 일반 주거지역도, 일반 공업지역도,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하는데 왜 거기에 지정하냐면, 왜 거기에 복합 용도지구를 지정하면, 복합 용도지구의 개념은 멀티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행위를 뭐 한다? 완화시켜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 용도지구가 지정된 거지.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의 행위 제한을 받아 안 받아? 받죠. 그럼 뭐 한다고 해서? 강화시킨다고 해서 완화시킨다고 해서? 완화시킨다고 했죠. 그러면 전용 주거지역에 있는 규제를 적용하면 강화되는 겁니까? 완화되는 겁니까? 더 강화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 준주거지역. 원래는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 안 돼요. 안 되는데 복합 용도지구가 돌아가지고 요 중에서 일부만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걸 허용을 해 주겠다 이 말이지. 그죠? 왜 이러니까 일반 주거지역 중에서 일부 토지가 준주거지역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적용하겠다. 그래서 어디 지정하냐면요. 전용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사이에 있는 일반 주거지역에 해석합니다. 전용 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 사이에 있는 일반 공업지역에 도시하고 비도시 사이에 있는 계획관리지역에다가 일반 복합 용도지구를 지정해가지고 원래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 것을 준주거지에서 허용되는 것도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것도 도시에서 허용되는 것도 일부를 맞아 허용해 줘가지고 그죠? 토지를 복합적으로 쓰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합이라는 것은 일반 주거지역의 용도로만 쓰면 복합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용도로 섞어버리자. 요거보다는 더 완화된 용도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섞는다? 준주거죠. 그러면 이게 일반 공업이면요. 준공업. 그죠? 그런 식으로 섞어버리면 된단 말입니다. 그게 복합 용도적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 데나 지정되는 게 아니고, 자, 보시면, 복합 용도지구 보시면, 시도, 대도시는 어디에다가 일반 주거지역도, 일반 공업지역도, 계획관리.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 계획관리를 그냥 쭉쭉쭉 읽지 말고, 외우지 말고, 의미를 붙이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제가. 시도, 대도시는 전용과 준주거지역 사이에 있는 일반 주거지역에, 전용과 준공업지역 사이에 있는 일반 공업지역에, 도시하고 비도시 사이에 있는 계획관리지역에 복합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그 기준, 방법,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용도 지역의 변경 시 기반 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돼서 용도 지역의 건축 제한만을 완화시키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 지정해라는 이야기죠. 즉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긴 바꿔야 돼.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게 되면 기반 시설이 부족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뭐만 풀어주자? 건축 제한만 풀어주는 거예요. 2번 간선도로 교차지나 대중교통 결절지 등 토지 이용이나 교통 여건 변화가 큰 지역이나 용도지역 간의 경계지역, 가로면 등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것. 이 원래 일반 주거지역인데요. 갑자기 지하철역이 들어와 버렸어요. 지하철역이 들어왔다고. 그러고 또 사거리가 생겨서 큰 도로가. 그러면서 그 주변 지역에 교통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야. 용도지역은 뭔데? 일반 주거지역인데. 그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맞아? 복합 용도지구가 들어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3번에 용도 지역의 목적이 크게 저해하지 않도록 해당 용도 지역 전체 면적 얼마? 3분의 1 범위 안에서만 지정해야 된다. 줄짝. 얼마요? 3분의 1입니다. 그 밖에 해당 지역의 체계적 개발 관리를 위해서 지정 대상지가 국정의 정하에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면 되겠습니다. 뭐 4번은 필요 없죠. 자. 그 다음에 2번. 시도 대도시 조례 동그라미 용도지구의 지정 요건, 지정 동그라미. 그러니까 조례로 용도지구를 뭐합니까? 지정하죠. 자, 3번으로 내려갑니다. 시도 대도시 조례 동그라미 용도지구의 세분 동그라미. 그러니까 3번은 용도지구를 조례로 하는 거고, 세분 하는 거고, 2번은
조례로 용도지구를 많은 겁니까? 지정하는 거죠. 됐죠? 지정한다는 말과 세분한다는 말의 의미는 구분하셔야 돼요. 지정은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새로 들어오는 거고, 세분은 원래 있다 없다. 있죠. 있는 게 이제 조례로 좀 더 자세히 쪼개지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근데 하나 개념 하나 잡을까요? 여러분, 조례로 용도지구를 지정한대요. 여러분이 어떤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조례로 시도 대도시 조례로 여러분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용도 지구를 조례로 맨다 지정해 준대요. 그럼 여러분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좋은 일입니까? 별로 좋은 일은 아닙니까? 응? 내가 여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거든. 근데 여기에 조례로 새로운 용도지구를 지정을 해준대. 그럼 내 토지를 가지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좋은 일일까? 별로 좋은 일은 아닐까? 그렇죠. 좋은 일 아니죠. 왜? 조례로 용도지구를 지정해서 내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고 규제를 할 거 아니가. 그러니까 좋은 일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즉 뭐냐면 조례로 지정한다는 것은 조례로 지정해가지고 내한테 뭘 하겠다. 국민들의 토지, 재산권에다 뭘 하겠다. 규제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조례로 지정하려고 그러면 엄격한 요건에서 지정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막 지정을 갖다가 폭넓게 지정하는 게 맞겠습니까? 굉장히 좁은 의미로 지정해가지고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그 의미를 알면 돼요. 그래서 어떤 요건에 지정할 것이다? 엄격한 요건에 적어놔요. 엄격한 요건. 이라고 적어놓으면 돼요. 그러면 풀려요, 이게. 시도 대도시는 필요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 기준에 따라서 시도 대도시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목적, 건축, 그 밖의 행위 금지,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법과 대통령이 정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관리기구로 결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 어떤 요건인지 한번 볼게요. 조례에 따른 용도지구 신설 사유, 엄격한 요건이라고 딱 전제를 깔고 갑니다. 용도지구를 조례로 신설할 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내지는 지구 단위 계획이나 다른 법에 따르는 지역지구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되죠. 어쩔 수 없을 때만 지정해야 돼요. 두 번째, 용도지구, 조례로 지정한 용도지구 안에서 행위 제한은 용도지구 목적 달성에 필요 최소한도만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당의 용도 지역이나 용도 구역이 이미 행위 제한을 하고 있어요. 행위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를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조례로 만들면 돼, 안 돼? 안 돼. 됐죠? 이런 요건을 갖추면 조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요건이 어떻습니까? 까다롭습니까? 요건이 굉장히 폭넓게 아무 때나 지정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까다롭게 지정하게 하고 있죠. 그죠? 그런 의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엄격한 요건을 지정한다는 말을 알면 한 두세 번만 읽으면 객관식 답 찾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됐죠? 그 다음에 5번에는 시도 대도시 조례로 용도지구를 마을 수 있다. 세 번 합니다. 시도 대도시는 필요할 때는 해당 시도 대도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줄작 경관지구 봐라. 근거가 있잖아. 세 번 하니까 경관지구를 원래 자시특이죠. 자연시가지 특화 경관지구인데 다른 경관지구로 만들 수 세 번 할 수 있어요. 조례로. 그 다음에 중요시설 보호지구 줄작.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세 번 할 수가 있다. 줄작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세 개. 경중특입니다. 경중특. 경관지구, 중요시설 보호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뭐로 세 번 할 수 있다? 조례로 세 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봐요. 자, 한번 봐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원래 대통령령으로 쪼개져요, 안 쪼개져요? 안 나눠지죠? 안 나눠지잖아. 그죠? 에이, 왜 그래. 그죠? 자, 네, 해볼게. 여기를 청소년 보호 목적으로 숙박시설 용도 제한지구라고 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아니, 여기를 조례로 숙박시설 용도 제한지구라고 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특정 제한지구를 뭐로 나눴다? 조례로 나눈 거예요. 근데 방화지구를 조례로 세분할 수는 있어, 없어요? 없죠?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조례로 세분할 수는 없다니까요. 조례로 세분할 수 있는 거는 중, 특, 경관지구, 또 중요시설 보호지구, 또 특화 경관지구, 이렇게 세 가지만
그죠? 우리가 특허기관지구이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 요 세 개만 조례로 말할 수 있다. 세분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뭐로 세분한다고요? 조례. 예를 들어서 제가 본 거 할게요. 경관지구는 세 개죠. 뭐, 자, 시, 특.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령이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경관지구가 자연, 시가지, 특화 경관지구로 나눠지는데 제가 제주도에 가보니까요. 그죠? 해안 경관지구가 있더라고. 경관지구는 원래 자시특밖에 없거든. 근데 해안 경관지구라고 있다니까요. 경관지구를 세 개가 아니고 몇 개로 나눠놨어? 네 개로 나눠놨죠. 뭐로 나눴을까 이거? 그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렇게 나눌 수 있다 이 말이지.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 산악경관지구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경관지구는 조례로 나눌 수 있다니까요. 그제 조례로 나누는 거지.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조례로 나눌 수 있는 경관지구, 조례로 나눌 수 있는 세분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세 개라고요. 뭐만? 자, 시, 특. 자연, 자시특이 아니고 경중특. 똑바로 안 하나?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례로 용도 지구를 지정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듣도 보도 못한 공인중개사 보호지구, 공인중개사 보존지구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려 그러면 요건이 엄격하다, 완화되어 있다? 엄격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자, 됐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제 이런 용도지구를 조례로 지정하든 조례로 나누든 대통령령으로 나누든 법률로 지정을 하든 어쨌든지 용도지구는 지정이 될 겁니다. 그럼 용도지구가 지정됐다고 해서 어디를 경관지구로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했다고 해서 산지나 구릉지에다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했다고 해서 자연경관지구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겠네요. 그죠? 최종적인 목적 달성은 뭘 통해서 될까요? 항상 종착점은 항상 행위제한이라니까요. 행위제한을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근데 용도지역은 지정이 되고 나면 행위제한을 뭘 했냐면 건축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을 했다니까요. 근데 용도지구는 행위제한을 무슨 제한만 하냐면 건축 제한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경관지구의 건폐율 없어요. 시가지 경관지구의 용적률 없어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 만다. 자연경관지구에서 어떤 건물을 갖다 지을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건축 제한만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의 근거는 원칙적으로 어디였나요? 용도지역은 행위제한의 근거가 어디였어요? 대통령령이라고 형광펜 칠했잖아요. 그죠? 근데 용도지구는 어디냐면 조례가 원칙입니다. 용도지구는 행위제는 어디서 한다고요? 조례에서 합니다. 조례. 그러니까 봐요. 서울에 자연경관지구 있겠죠? 행위제는 어디서 합니까? 서울시 조례. 부산에 자연경관지구 있겠죠? 부산에 자연경관지구 있겠죠? 행위제는 어디서 할까요? 부산시 조례. 광주에 자연경관지구 있겠죠? 행위제는 어디서 합니까? 광주시 조례. 제주에도 자연경관지구 있겠죠? 행위제는 어디서 합니까? 제주 특별자치도 조례. 끝.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다르잖아요. 조례에서 하니까 다 다르지. 각 지자체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 필요가 없어요. 끝. 조례 몰라도 돼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용도지구안에서 건축제한 나옵니다. 원칙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례 형광펜. 그래서 이제 아까 용도지역에서 행위제한을 대통령에다 형광펜 칠하는 이유는 이제 바꿔서 문제를 냅니다. 조심하시라 이 말이죠. 용도지구는 어디서 한다고요? 조례. 나머지는 안 읽어봐도 돼. 자, 읽어드릴게요. 86 읽어드릴게요. 72조 내지 81조에 기준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에 대해서는 그 용도지구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특광시군 뭘 한다? 조례로 한다? 정한다. 조례로 정하면 됩니다. 조례. 그래서 조례로 용도, 행위제한 하는 게 그거 쭉 나옵니다. 조례는 시험에 안 냅니다. 자, 넘겨볼까요? 예외가 나옵니다. 예외. 작년에 나왔죠? 작년에 나왔다. 예외. 예외는 이제 원칙은 어디서 하는데? 조례인데 예외라는 것은 조례에서 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세 개인데 바로 해드릴게요. 자, 한번 보세요. 원칙은 조례인데 특례가 있어요. 특례.
그런데 고, 취,